이야, 이런 날이 오긴 하네요. 케이지 모빌리티, 줄여서 KGM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미러링 기능 지원 같은 건 사실 이미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조만간 업데이트되면 불만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회사 사정상 할 수 없는 것이라 안타까운 거요. 대표적인 게 자체 파워트레인 개발,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게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비아디가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을 아무 대가 없이 공개하겠다고 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KGM도 이 영향을 받아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KGM의 신차는 명확했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차 이후로 토레스 전기차가 나오고, 토레스 픽업 트럭이 나오고, KR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렉스턴 후속 개념으로 F100이 출시된다는 거였죠. 죄다 가솔린 터보 모델 아니면 순수 전기 모델이었고,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꿈도 못 꾸는 차였습니다. 왜? 당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개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전기 모델도 지금 비아디한테 기대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하이브리드 하면 KGM은 안 좋은 인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LPG 바이퓨얼이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브리드와는 방식이 다른데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홍보하면서 이건 또 이거대로 비판을 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거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2025년쯤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시기상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등장하면서 하이브리드 모델도 도입할 계획인 것 같죠? 이게 따로 소문만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고 취재를 좀 해보니까 실제로 KGM IR 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바이퓨얼을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이브리드가 맞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전기 모터에 힘을 더해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건데, 지난번에 예측해드렸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아직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조사랑 기술 제휴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걸 저희 영상에서는 팀 토요타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었죠. 토요타는 다른 글로벌 그룹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을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폭스바겐 그룹, 현대차 그룹, 대부분이 아는 그룹사들은 그룹 아래에 자사 브랜드를 두고 있고,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운영을 하면서 모그룹은 폭스바겐 그룹, 현대차 그룹, 이렇게 조직이 확실하고 지배구조도 확실합니다. 사실상 모든 자본과 운용을 그룹사에서 도맡아 하는 거죠. 그런데 팀 토요타는 말 그대로 팀입니다. 토요타가 일본의 어느 자동차 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두는 게 아니라 기술과 자본만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팀으로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KGM도 현대차 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 인수합병되긴 어렵지만 팀 개념으로 발전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택한 거죠. 얼마 전에 나왔던 비아디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을 공유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부품의 상당수를 공유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공유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룹 소속 개념보다는 팀플레이 개념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기쁜 소식은 토레스뿐만 아니라 KR10이나 F100 같은 차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마 F100 같은 차들은 토레스에 들어가는 저배기량 엔진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사실 당연한 거죠. 렉스턴급인데 6기통 엔진을 넣자니 너무 환경 규제랑 반대로 가는 것이기도 하고, 순수 전기 모델로만 가자니 수요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좋은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게 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거부터 보자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투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을 보면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게 명확하게 나뉩니다. 불확실한 건 전기차가 진짜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고요. 확실한 건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더라도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자동차 종류라는 거죠. 지금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서 60%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가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차종들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덜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순수 전기차만 가져가기에는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디젤차처럼 언제 어떻게 규제를 할지도 모르는 게 전기차라고 보거든요. 디젤차처럼 아예 그 차 자체를 규제할 수도 있지만 전기차 관련 보조금에 타격을 줘서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하이브리드 차보다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차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 투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기차와 다르게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차처럼 낯설지 않고 부담감도 덜하니까 소비자들이 접근하기도 더욱 좋다는 것 또한 큽니다. 두 번째는 문제는 전략과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무조건 내연기관차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KGM의 평균 가격이 오를 텐데 이게 얼마나 오르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만약 가격이 올라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이렇게 되면 가성비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오로지 상품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만 소비자가 아니라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의 파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현대기아차가 아닌 KGM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KGM은 비교적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 통하는 브랜드입니다. 왜냐면 그 시절 그랜저처럼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시절 향수와 그 시절에 존재하던 브랜드 이미지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세대는 항상 교체되고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도 현대기아차보다 상품성이 좋다는 걸 어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토레스처럼 초반에는 가성비 타이틀을 가지고 가야 승산이 있을 텐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 가격이 올라버리면 이게 쉽겠냐 이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마이너스 트림을 추가하는 방법과 여기에 더해서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토레스급에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트림은 뭔가요? 이건 최대한 적은 개발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때 기존에 있던 최하위 트림보다 옵션이 좀 조정되고 가격이 낮아진 트림을 신설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차인데도 가격을 낮췄다는 사실만으로 여론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이게 또 다른 신차 효과로 이어져서 판매량 상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문학적 개발 비용 없이도 신차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고 모닝 같은 차들도 그래서 판매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거라고 본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대형차일수록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유리하다는 건 이미 판매량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형차는 우선 비싸도 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있어야 연비와 엔진 효율에도 도움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준준형 이하, 특히 소형차급에서는 오히려 과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저배기량 엔진으로도 충분히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평균 가격이 오르고 소형차의 본질인 저렴한 가격이 파괴되면서 이게 악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코나랑 XM3 같은 차들인데 고성능 엔진 같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포츠카들을 보면 400마력 이상은 그냥 뽑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일반인들한테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00마력도 제대로 컨트롤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모든 힘을 끌어올려 쓸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준준형급 이하로는 하이브리드 개입 필요성이 딱히 없는 거죠. 물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가격 대비 필요하냐 이겁니다. 당장 토레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되면서 시작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스포티지를 판매량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어쨌든 잘 팔릴 만한 모델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홍보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미 토레스는 저배기량 엔진에 저공해 인증까지 받은 차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체급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KR10이나 F백 같은 차들을 위주로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홍보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토레스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GM이 쌍용차 역사를 통틀어서 하이브리드 차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략과 현실적 모순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